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이슈 따라 종목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성신영의 우선주가 오늘도 상한가를 냅니다. 19,000원 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야권뿐만 아닙니다. 여권에서도 국회 이제 여의도시대를 끝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본격화된 기대감이 더 불을 지피고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종목들이 모조리 다 상승률 상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룡건설도 상한가 내면서 또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성신영의 본주, 우선주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CI테크도 세종시 테마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주가 17% 넘게 급등하면서 1,700원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크지 않은 종목까지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주성 코퍼레이션이 오늘 또 강하네요. 네, 주가 22%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또 뛰는 쪽에서는 대한금속이 올라오면서 11% 넘어가는 급등권 나오고 있고요. 우선주 종목들이 조금 랭킹이 됩니다. 크라운제가 우선주와 두선 이 우선주 B. 최근에 우선주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태양금속 우선주, 한동훈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도 본주보다 우선주가 더 강하게 튀고 있고요. 금호전기 주가가 8% 넘게 상승하면서 1,000원권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쪽에서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거나 좀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이제 많이 시세가 약화된 쪽에서 내림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맥 테마주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적인 인맥 테마의 세우글로벌의 주가가 7% 넘게 흘러내리면서 2,1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세우글로벌도 7% 넘게 하락. 네, 써니전자는 이제 안철수 테마주죠. 주가 2,100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24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조선주라던가 이런 큰 사이즈의 종목군들이 오늘 내림세가 뚜렷하게 진행이 됩니다. 기대치에 혹여나 못 맞추지 않을까? 네, 그런 의구심이 아마 증폭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가 16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하락하는 쪽에서는 계양전기 우선주, 부산산업 오늘 안 좋습니다. 주가 6% 초반대 내림세 나오면서 87,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테마단이 올라오죠. 네, SG글로벌이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 주 조선주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거의 다 내놓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4.6% 내림세로 12만 7,900원권 기록하면서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또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방향성 시장에서 중요하게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밀리는 쪽에서는 인스코비가 5.3%, 화인베스트 4.9%고요. 율촌학 오늘 조정입니다. 주가 2만 7,000원 단 기록하면서 4.7%가량의 내림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송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특징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이제 새롭게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순환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현재 양지수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중단부에서 이제 저항 구간에 부딪혀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권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 도달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을 좀 뚫어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양방향성을 생각을 하고서 현재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고 더군다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 구간에서 계속해서 소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또 수급이 새롭게 돌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책주라든지 혹은 또 이제 새롭게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가는 쪽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코스피 쪽에서는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겠죠. 자,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 때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또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상승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뚫지 못했었던 구간이 이제 결국에는 24,000원 구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24,000원 구간부터 워낙에 또 이제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어느 정도는 이제 찔러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슈 자체가 태양광 쪽은 이제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IRA 폐지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폐지한 대신 뭐 수정이나 혹은 개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약간은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태양광은 이제 장기적인 수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도 눌려주는 구간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또 어느 정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양호합니다.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수준인 거고 SK하이닉스가 약간 이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현재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들여오는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들을 조금 더 이제 늘리고 싶었던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또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너네 그렇게 해? 그러면은 우리 뭐 SK하이닉스하고 거래 안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세게 나오니까는 또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또 이제 뭐 약간의 저자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입증해주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바닥권에서 이 그림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요 구간이죠. 반등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 방산과 함께 계속해서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줬거든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주다가 시장이 약간의 막히는 구간에 들어서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는 또 순환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그림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의 핵심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존의 상승이 나왔었던 쪽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 있으니까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태양광이나 반도체 등등 그동안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고 쉬어가던 쪽에서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지금 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가지 않았었던 쪽에 대해서 약간은 수급을 밀어놓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또 계속해서 돌고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발빠른 순환매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새로운 이제 또 수급 순환에 대비하는 그러한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순환매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게 컴퍼니케이가 랭크가 되는데 창투사 관련주 참 강하죠. 네, 이재명 정책 테마에 좀 포함이 되는 흐름 속에서 7,500원단 기록하고 있고요. 필요사 AI 관련해서도 끊이지 않는 10개 분출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투자 규모를 한 200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700억 원 증액이 돼가지고요. 900억 원은 올해 투자 유치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기합 가치가 9,200억 원 정도 평가받고 있는 수준에서 필요사 AI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요. 엑스페릭
KTX가 초기 투자사입니다. 네, 오늘도 주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에. 그렇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IT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STO 법제화된 기대감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번 좌초가 됐다가요. 네,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법제화 지금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정책 테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7,700원 단 기록합니다. 나우 아이비의 주가도 강한 모습에서 코스닥에서 맞네요. 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꽤 여러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서도 굉장히 힘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좀 종목들 컨셉으로 올라갑니다. 26%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협진도 오늘 강한 모습. 토마토 시스템이 발동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AI 쪽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시세몰이하는 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요, 이번 주에 10,000원대 돌파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IB 투자도 함께 강한 모습 속에서 18%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도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하한가가 닷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 닷새째 지금 하한가 기록하는 거는 최장 기간의 하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공포심의 매물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하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휴맥스홀딩스가 매매 거래 정지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예고 나와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오늘 인맥 테마주 안에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데 김동완하고 홍준표 테마주가 약합니다. 한국선제 홍준표 테마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거의 10% 가까운 내림세, 파인테크닉스 마찬가지죠. 홍준표 테마 동반 약세 확인되면서 1,200원 단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아이스크림 메뉴가 나흘 만에 차익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PM풍년은 김동현 테마주입니다. 7.9% 내림세. 그 밖에는 크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 CSA 코스믹과 국영 CNM 7% 넘어가는 동반 조정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특징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저번 주까지는 우리의 완전하게 또 이제 집중이 됐었던 부분은 뭐 근원적으로 이제 정책주였죠. 그런데 일단은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약간은 또 이제 눈에 띄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세정시 테마 쪽, 그러니까 이제 뭐 유라테크라든지 아니면 프롬파스트 이런 쪽들이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맥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적으로는 이제 이 경남스틸이나 한국선제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이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현재 여전히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야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조금 더 후보가 압축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대선 인맥주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건 대선에 조금 더 다가오면서 막 이제 이 투표에 대한 표심이 막 엎치락뒤치락할 때, 그때 이제 또 인맥주가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인맥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여전히 위험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맥주보다는 여전히 정책주가 조금 더 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에 보게 되면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퓨리오사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홈닥터 같은 경우에 인성조몽 같은 이런 종목군들, 홈닥터 정책에 의해서 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약간은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외 인성정보 외 뭐 유비케어나 아니면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군들 다 금요일 날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홈닥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흐름이 지나갔다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STO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핑거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M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다가 쉬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또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뭐 AI 쪽 해가지고 의료용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주 중에 뭐 저출산도 있고 뭐 그다음에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또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포바이퍼라든지 엑스페릭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미 또 지나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나우 아이비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막차를 탔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다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시선이 쏠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쪽은 저출산 쪽. 왜냐하면 저출산은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정책 쪽에 아마 또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좀 봤더니 뭐 플랜티넷 같은 이런 또 2일짜리 관련된 종목군들, 일자리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 돌았었던 정책주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새롭게 정책주 쪽에서는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대선이라는 게 또 이제 이 5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런 이벤트인데 뭐 결국에는 또 이제 이번에 특이한 또 이제 시점의 이벤트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정책주 쪽은 꾸준하게 좀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이 관세 국면에 맞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정책주 쪽에서는 새로운 쪽으로 해서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부터 모양을 또 만들어가는 정책주는 과연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D램, 낸드, 그리고 HBM까지 해가지고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상승도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수급이 변화하는 시점이고 박스권 중단부에서 그동안에 끌어올렸었던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을 넘겨주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는 쪽이 중요했는데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반도체와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주가 또 그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잡으려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 3분기까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SNS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상승이 또 이제 아주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흐름이 양호하죠.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아마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이 또 당분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는 반도체 쪽, 뭐 지금 현재 소부장 쪽이든 아니면 HBM 쪽이든 뭐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저가 매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쪽들은 반도체 쪽에 상당히 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즉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책주 쪽으로 포트 중심을 좀 맞춰가시면 수익적인 부분은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발빠른 순환에 또 적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또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면서 또 수익의 기회 찾아볼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투트랙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빠져있는 소부장 HBM 가릴 거 없다. 반도체에 대한 매수 사인을 내고 있고요. 정책 테마주는 계속해서 뉴페이스를 찾아 나가려는 노력 좀 발빠르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